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뜨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부터 찾고 TQQQ 차트부터 켜고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빨간 봉 하나에 오늘 하루 기분이 통째로 무너지는 느낌. 출근은 해야 하고 가족은 챙겨야 하고, 그런데 계좌는 자꾸만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주문을 외우십니다. 제발 올라라 제발. 이번엔 다르길. 제발 내가 틀리지 않았길.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벌기 가장 어려운 상태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들고 계시면 그 상태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굳어집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움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 감정에 레버리지를 거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다시 차트를 켜고, 다시 공포를 먹고, 다시 도파민을 찾고, 다시 불안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계좌는 그대로인데 나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 감정은 과거에 고정해둔 채로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부자가 된 장면을 그리는데 몸은 부족함, 초조함, 불안, 분노, 자책의 화학물질로 하루를 채웁니다. 말로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은 단타처럼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들고 있어도 실행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행이 무너지면 결국 남는 건 운이 좋았던 날의 착각과 운이 나빴던 날의 후회뿐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핵심을 투자 언어로 바꾸면 딱 이겁니다. 생각은 차트가 아니라 방향이고, 감정은 그 방향의 연료입니다. 방향은 QQQ 우상향을 믿는다.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올라탄다. 이런 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공포이면 차는 출발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나는 올라가길 바라면서 동시에 떨어질까봐 미친듯이 대비합니다. 나는 수익을 원하면서 동시에 손실을 피하려고 내 원칙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나를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돈을 오래 붙잡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다시 불안을 키울 재료를 찾습니다. 오늘은 환율 때문이고, 내일은 금리 때문이고, 모레는 뉴스 때문이고, 다음 주는 누군가의 폭락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아니라 내 신경계가 먼저 파산합니다. QLD와 TQQQ는 시간을 압축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습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규칙이 없음을 더 빨리 증명해줍니다. 감정에 끌리는 사람에게는 감정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더 빨리 청구합니다. 반대로 상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같은 변동성이 기회가 됩니다. 결국 승부는 종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여기서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하루 루틴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몸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아침, 장중, 밤. 이 세 구간에서 한 가지씩만 바꾸셔도 QLD, TQQQ를 들고 있는 동안 흔들리는 폭이 줄어듭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멘탈 손실률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아침에 계좌부터 켜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개발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성과에 직결됩니다. 아침에 차트를 열면 뇌는 즉시 문제 목록을 불러옵니다. 손실, 불안, 비교, 후회, 부족함. 그 순간부터 오늘 하루의 감정은 과거에 박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과거에서 출발해서 과거로 도착합니다. 아침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딱 3분만 공간을 넓게 보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방 안의 공기, 소리, 빛, 내 몸의 감각, 이걸 크게 느끼려고 하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초점을 넓히십시오. 초점이 넓어지면 생각이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면 몸이 진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던지십시오. 오늘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버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에서 정답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행동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4줄만 적으십시오. 오늘 절대 반복하지 않을 생각 4가지. 오늘 절대 반복하지 않을 말투 4가지. 오늘 절대 반복하지 않을 행동 4가지. 오늘 절대 반복하지 않을 감정의 자동 반응 4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늦었다는 생각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실을 벌받는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공포가 올라오면 차트를 더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줄이 쌓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매매 버튼을 누르는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QLD TQQQ는 상태가 무너지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상태가 살아있으면 손이 늦게 움직입니다. 그 늦음이 수익률을 만듭니다. 두 번째, 장중에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반응을 끊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몸은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손이 빨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더 많은 정보를 먹어서 불안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누군가의 확신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확신을 빌려오는 행동은 내 안에 힘을 외주주는 행동입니다. 장중에는 한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좁아질수록 넓히십시오. 손이 빨라질수록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차트를 더 보고 싶어질수록 심장을 먼저 느끼십시오. 지금 제가 살아남기 모드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절반은 이깁니다. 실전 도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공포가 올라오면 타이머 60초를 켜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선을 멀리 두고 들숨을 길게, 날숨을 더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문장을 몸으로 느끼려고 하십시오.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멋진 말이라서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바뀌면 판단이 바뀝니다. 판단이 바뀌면 매수와 매도가 바뀝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계시면 원칙이 종교처럼 필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감정이 원칙이 됩니다. 감정이 원칙이 되면 매수는 희망에서 나오고 매도는 공포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아집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원칙을 한 줄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해진 가격대에서만 분할한다. 나는 정해진 조건이 아니면 매도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계좌를 감정의 놀이터로 쓰지 않는다. 이 한 줄을 지키는 것이 종목 선택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밤에 해야 할 일은 내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나를 리허설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차트를 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이건 미래 대비가 아닙니다. 공포 훈련입니다. 공포 훈련을 하면 몸은 공포가 정상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이 열리면 몸이 먼저 공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밤에는 딱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내가 지킨 원칙을 한 줄로 칭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오늘 나는 충동 매수를 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늘 나는 손절이라는 단어로 나를 때리지 않았다. 이 한 줄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신뢰 게임입니다. 둘째, 내일의 장면을 짧게 리허설하십시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내일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흔들림은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내 표정, 내 호흡, 내 손의 속도, 내 선택을 리허설하십시오. 빨간 봉이 떠도 저는 먼저 호흡을 길게 합니다. 초록 봉이 떠도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한 조건이 오면 저는 조용히 실행합니다. 조건이 아니면 저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 리허설이 쌓이면 뇌는 그 행동을 익숙한 미래로 저장합니다. 익숙한 미래는 실행을 쉽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수익으로 이어집니까? 정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상태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수익을 막는 가장 큰 적을 줄여줍니다. 그 적은 시장이 아니라 충동입니다. QLD TQQQ에서 계좌를 터뜨리는 건 대개 지수가 아니라 충동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명상 체질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몸을 안정된 모드로 돌려놓는 기술입니다. 하루 3분, 장중 60초, 밤 2분,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실행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이미 손실이 큰데요. 이런 상태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더 큰 위험을 택합니다. 그러면 회복은 멀어집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계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살아야 계획이 살아납니다. 계획이 살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보입니까?
효과는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즉시 옵니다. 장중에 손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 효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칙이 습관이 됩니다. QLD TQQQ는 습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 번의 예측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태가 수익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돈이 줄 것 같은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미래에서 빌려오면 현재의 행동이 바뀝니다. 현재의 행동이 바뀌면 포지션이 바뀝니다. 포지션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당신은 다시 그 상태를 믿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딱 7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에 차트부터 켜지 마시고 3분만 넓게 보고 오늘의 가장 높은 버전을 묻고 4줄을 적으십시오. 장중에 흔들리면 60초만 호흡을 길게 하고 감사한 문장으로 몸을 돌리십시오. 밤에 한 줄 칭찬하고 내일의 날을 30초만 리허설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계좌가 아니라 내 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QLD, TQQQ처럼 감정에 레버리지가 걸리는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예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태를 이기십시오. 당신의 습관을 예언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그때부터 같은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